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256쪽. 자,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한번 보죠. 256쪽 박스에 보시면 맨 위에 양도가액 있죠. 양도가액, 여기에서 밑에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의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격이에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양도차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률만큼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기본 공제를 하죠. 기본 공제는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1년 사람별로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보유기간 그리고 등기 여부, 어떤 자산을 양도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 해당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나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그거 빼고, 결정된 세액에 가산세 등이 있으면 가산세를 더하고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죠. 이때 납부할 세액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핵심은 양도차익, 맨 위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을 뭘로 하느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소득세법은 원칙이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뭐 가지고 계산해요?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자료하면 매매계약서가 대표적이죠. 매매계약서, 아니면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무통장 입금증이나 아니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배출전표, 그죠? 또는 돈을 직접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됐을 때 양도차익은 실거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이.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뭘로 가느냐,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여러분, 추계결정이 뭡니까? 추계결정은, 자, 세무서장이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인근에 거래한 가격 등이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조사해 놨어요. 그런 가격으로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고, 그런 가격으로 뜯어고치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러면 세무서장은 무조건 추계결정하느냐? 아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납세 의무자 신고가 들어왔어도 추계조사 결정한 걸로 계산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증빙자료가 있어요. 증빙자료가 있어요.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작성됐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조사한 금액으로 뜯어고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또 하나는 증빙자료가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이 신고서에 기재됐어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을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 가지고 계산하겠다. 추계결정이라고 하죠. 이때 어떤 금액이냐? 순서가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는 거죠. 매매, 사례, 가액.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는 그 날짜 전, 후 3개월 안에, 전 3개월, 후 3개월 요 사이에 인근의 유사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우리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죠. 이걸로 가고, 그것이 없다면 두 번째는 뭐 감정, 가액으로 갑니다. 이것도 취득했던 날 취득했으면 취득일, 양도했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그 재산의 가격이 있으면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액으로 하겠다. 이것을 감정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없다면 뭘로 가느냐? 환산가액으로 가죠. 양도할 때 당시 가격을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옛날치를 추정치를 계산하는 걸 환산가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환산가액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옛날에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1억이다. 1억.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한참 시간이 흘러서 뭐 할 때, 양도할 때 당시 기준 시가가 5억으로 변했고 실거래 가격이 10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옛날치를 추정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기준 시가는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죠. 취득할 때 1억짜리가 양도할 때 얼마 5억이 됐다는 얘기는 5배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취득할 때 실거래는 모르지만 양도할 때 10억이 됐으면 이것도 5배가 상승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누면 2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계산하죠. 자, 실거래 가격이 양도할 때 얼마? 10억이다. 그런데 요 10억의 기준시가는 양도할 때 5억이에요. 5억짜리를 10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옛날에 취득할 때 1억짜리였었다면 실거래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 5분의 1이니까 얼마? 2억이 됐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 2억을 뭐라고 하느냐? 환산가액. 양도할 때 당시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치 가격을 추정치를 계산하는 걸 환산가액. 그래도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뭘로 계산한다? 기준 시가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물어보죠. 하나, 뭐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순서는 맨 처음에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두 번째 감정 가액, 없으면 환산 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 그래서 매, 감, 환, 기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추계 결정을 할 때, 추계 결정 경정할 때, 경정시
자,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뭐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뭐 감정 가액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취득 가액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추계 결정할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감정 평가한 가액 없으면 환산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건 옛날 취득할 때 당시 가격에만 환산 가액을 적용한다. 요거. 그리고 추계 결정할 때 요 순서. 또 하나,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죠. 257쪽 1번 원칙 실거래 가격 적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즉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2번 하나 기억할 게 있죠. 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취득하거나 일괄해서 양도한다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구분해야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요번에 상가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팔았어요. 요거 합쳐서 100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 양도 가액은 100억인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건물에 대한 양도 가액이 이 중에 얼마고 이 중에 토지에 대한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실거래 두 개 합친 이 금액을 이 건물의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의 뭐 기준시가 요거 비율로 뭐하라 안분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취득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기재됐다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나눠야 되는데 이때는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시가 기준 요거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1번 보실래요?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취득을 하거나 함께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을 해야 돼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래서 매매 가격이 합이 얼마 이렇게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서 한꺼번에 기재가 됐다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취득 당시 가격을 계산해서 나누는데 뭘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거 물어보죠.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여기까지. 기준시가가 얼마냐.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가지고 안분 나눠라. 요거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기재됐으면 따로따로 구분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밑에 양가로 3번 아까 위에서 원칙은 실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3번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 1번에 보시면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에 증빙 서류에 의해서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가액 취득 가격 대신에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그 다음에는 감정가액으로 가고 그래도 없으면 환산가액 또는 뭘로 기준 시가 등에 의해서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사유냐?
다음 장에 보시면 기역, 사유, 기역, 니은, 사유가 나왔죠. 기역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요.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럼 니은은 뭐냐? 장부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내용이 매매 사례 가액으로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 등에 비춰볼 때 허위 이미 명백하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것 같다. 그럴 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그래서 기역은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다. 니은은 증빙자료가 있어도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추계 결정하는데 순서는 매, 감, 환, 기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죠? 또 하나 258쪽에 보시면 맨 밑에 4번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그랬죠. 1번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 등이 없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실거래 가격 대신에 이거 뭘로 한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대신하고 없으면 무슨 가액?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2번은 양도가액, 두 번째 줄은 취득가액도 두 번째 줄 취득가액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여의치 않아서 추계 결정할 때는 뭘로?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가액. 여기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차이점은 양도가액에는 뭐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만 뭐가? 환산가액이 적용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격은 있어도 실거래 가격 등이 있어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259쪽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양도차익을 뭘로 할 때 실거래 가격을 뭐한다? 적용을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자, 계산 과정이 첫 번째 실지 무슨 가액? 양도가액.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있겠죠. 여기에서 무엇을 차감하느냐?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 경비를 빼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요 필요 경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하나는 실제로 취득한 가액. 옛날에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그리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팔을 때 양도 비용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합친 걸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실지 양도 가액은 밑에 259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해당 자산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 당사자 간에 뭐한 거? 실제로 뭐한 거? 거래한 가격이죠. 매도자 매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걸 얘기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요? 2번은 특수관계 있는 자, 친인척 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를 했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이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당거래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얘기예요. 원칙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죠. 그런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줄인 건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시가가 뭐냐? 매매, 사례, 가액 등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이 있고요. 다음 이번에는 필요경비. 그래서 밑에 필요경비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실지 취득가액 있죠.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거기 보시면 다음에 실거래 가격이란 다음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차금,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차이나는 금액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고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한 거 있죠. 이것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라. 여기서 잠깐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를 줬어도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공제도 못 받고 환급도 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부할 때 양도할 때 이와 같이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자금이나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더하라. 다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시가를 부한 거 초과해서 높은 금액으로 기재됐다면 그건 제외. 다음 그 밑에 기억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한 가격 있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10억 주고 부동산 취득했으면 매입한 가격이 1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 면허세 낸 거, 그 다음에 기타 부대 비용을 더하고 현재가치 할인 자금이나 부가가치세 준 거 있으면 그것도 더하라. 다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취득할 때 대금 준 거 말고 다툼이 있어서 별도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더하라. 다만 두 번째 줄 지출한 연도, 그 연도에 가소득금에 가면 양도소득 말고 사업소득, 종합소득 이와 같은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갔다면 그건 양도소득세에서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 결론은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렇게 나오면 필요경비. 그런데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갔다면 이중으로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외. 다음 3번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여기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계약했다 얘기예요. 장기 할부로 계약하면 원래 가격에 이자까지도 포함되죠. 이렇게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는 이자 상당액도 취득원가로 포함시켜라. 일시불로 하면 1억인데 분할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다. 그럼 1억 1천만 원이 취득가격이다 얘기해요. 다만 대금을 지급할 날짜에 지연, 늦게 지급해서 발생한 연체료 할부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들어갔다면 그건 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핵심이 되는 건
취득가액은 이거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한 대가,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지급한 대가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이나 또는 뭐요, 중개인 수수료, 그죠? 또는 취득할 때 무슨 비용,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발생했으면 이런 비용 더하고, 그죠? 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있으면 그것도 더하고, 부가가치세 지급한 거 있죠, 부담한 거. 그런데 부가가치세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더하라, 이렇게 더합니다. 여기에서 부당하게 시가를 부한 거 초과액이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라,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이 있고요. 다음, 이번에는 260쪽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그랬죠.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을, 아파트를 취득해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면 10년 동안 들어간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의 밑에 1번 해당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 박스 나와 있죠. 1번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이미 다 뭐가 있어요, 용도가 정해져 있죠. 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 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용도를 바꾸는 공사 비용이 있으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냉난방 설치 비용,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하는 비용은 안 돼요. 그러나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 또 세 번째, 빌딩에 피난시설, 재난을 당했을 때 천재지변으로 피난시설을 별도로 갖추는데 들어간 비용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하니까 지원해 주죠. 그래서 피난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 인정해 줍니다. 또 네 번째, 재해 등으로 인해서 지진이나 태풍으로 단독주택 담장이 붕괴됐다. 그래서 파손된 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걸 복구하는 비용은 천재지변이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 외 기타 개량 증설 확장, 단독주택의 창문 등을 뭘로, 샤시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것도 개량 비용이죠. 인정됩니다. 또 단독주택의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주거용 방으로 꾸미는 공사 비용이나 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던 부분을 없애버리고 옥탑방으로 꾸몄다, 공사 비용, 이런 비용이 용도 변경, 개량 이런 비용이죠. 이런 비용은 증빙자료 갖추고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증빙자료는 바로 뭐냐, 위에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금전으로 지급했으면, 직접 줬으면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 이런 걸로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을 때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2번 양도한 자산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다툼이 발생을 해서 별도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자본적 지출로 가죠. 여러분, 소송비용은요, 취득할 때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면 취득가격으로, 보유기간에 소송비용이 발생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양도할 때 소송비용이 발생했다면 양도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데, 다만 다른 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 경비로 이미 들어갔다면 그건 뭐한다? 제외. 그죠? 3번도 맨 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돼서 보상금 받았어요. 근데 보상금 증액,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 추가로 받았다. 그래서 증액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이때 보상금 받은 한도 내에서만 소송 비용을 인정해 줘요. 여러분, 보상금이 적다고 1억을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상금이 5천만 원 나왔다. 비용은 1억 발생했죠. 그럼 1억 다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 5천만 원 받았으면 5천만 원의 비용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보상금 증액 보상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소송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됐어요? 자,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261쪽 법률에 따라서 5번, 6번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비용? 자본적 지출을 보셨고, 다음 양도 비용은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의 간접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양도할 때 그 자산에 관해서 직접 발생한 비용이 뭐냐? 계약서 작성 비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계산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맡겼다. 기장료 줘야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또는 중개 수수료, 그죠? 또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공증섰다, 인지대 이런 비용이 인정됩니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무엇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을 해서 발생한 손실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만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어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다 인정 안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만큼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양도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간접 비용인 광고비 지출했거나 또는 접대비를 지출했거나 컨설팅 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그건 간접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죠.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얘기야. 그런데 또 하나, 만약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추계 결정하는 경우, 자 여기를 할까요?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추계 경정할 때는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 보실래요? 양도 가액에서 무엇을 빼느냐? 필요 경비를 차감하죠. 그래서 무슨 차익?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매매 사례 가액이 없으면 뭘로 갈 수 있다? 감정 가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환산 가액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뭘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할 때 역시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그래도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가고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간다. 여기 보세요. 잘못 이해하면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되고 여기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게 없으면 취득가격은 뭘로? 감정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없으면 기준시가인데 이때는 한쪽이 기준시가면 다른 한쪽도 뭘로? 기준시가로 가라. 또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했다. 그럼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으로 갈 수도 있고 없으면 이렇게 감정가액 없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쪽이 뭘로 가면 기준시가로 가면 다른 한쪽도 기준시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 가격을 여기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갔죠. 그런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뭘로 한다? 여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갑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계산공제라는 것은 취득 당시 이거 계산하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등기됐으면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일률적으로 곱해서 나온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어도 그걸로 가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간다.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교재 263쪽에 보시면 중간에 2번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그랬죠.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자, 필요경비의 취득 당시 가격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법률 규정에 의한 계산공제로 가는데 이때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264페이지 방가로 3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라고 나왔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실제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밑에 박스에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옆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있죠. 기준시가에 등기됐으면 3%를 곱해라. 그게 필요경비 계산공제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는 0.3%만 곱해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면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등기됐으면 3% 300만 원. 그죠? 등기 안 하고 팔면 0.3% 30만 원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걸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추계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을 봤죠. 그런데 하나만 실거래 가격 특례 하나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262페이지 맨 밑에 실거래 가격 특례 1번 예정 또는 확정신고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도소득세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부동산을 양도하고 뭐를 안 하면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거래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자, 여기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10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10억으로 검증받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고 10억으로 취득세 내고 등기권리증에 10억이 기재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끝났어. 근데 양도한다는 양도 10억에 양도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내가 안 했으면 세무서장은 여러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 가격을 나의 양도가액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확인해 보죠. 자, 자산을 양도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세무서장 등은 세 번째 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겠다 얘기야. 양도를 하고 본인이 뭐를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취득한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나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요거하고 오른쪽 263쪽 2번 상속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재산.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 당시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취득 가격을 뭘로 하느냐? 최소한의 금액 인정해 주겠다. 뭘로?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 계산한 금액, 즉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하면 상속받을 때 당시 상속세 계산한 금액이죠. 기준시가예요. 그런 가격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확인해 볼까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벌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차익 계산하는 과정 봤고요. 마지막으로 267쪽에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특례라고 나왔죠. 그거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우리 소득세법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데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경우는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비과세 못 받고 과세를 한다. 그런데 과세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즉 9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보죠. 자, 예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자,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이 10억에 양도가 됐고 필요경비, 취득 당시 가격 등 필요경비가 8억이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합니다. 그러면 등기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하니까 초과하니까 과세죠. 이때는 일반 양도차익을 계산하죠. 여러분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양도가액 10억에서 필요경비 얼마 8억을 빼요. 그럼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양도 차익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반 양도 차익 2억이 나오면 이것은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냐? 10억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다. 그럼 10억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니까 10억에서 9억을 빼. 그럼 10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은 2억이 아니라 얼마? 2천만 원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양도차익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를 하면 당연히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거래 가격이 9억을 부하니까 초과하니까 비과세 못 받고 과세는 하는데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에 대한 이익은 빼고 나머지 초과 부분. 그래서 원래대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10억에서 필요경비 빼니까 양도차익이 2억 나왔지만 2억에 곱하기 이것은 10억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다. 그럼 10억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빼면 10분의 1, 2천만 원만 고가주택의 무슨 차익? 양도 차익으로 본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 2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 보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 자, 우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증여를 하는데 조건이 부동산 10억짜리고 여기에 채무가 4억이 있다. 이것을 인수하는 조건. 그런데 이 상가는 증여할 때 10억짜리지만 과거에 8억 주고 부한 거다. 취득한 거다. 취득가액이 얼마? 8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지금 증여할 때 10억짜리가 됐어요. 그리고 채무 4억을 인수하는 조건. 그럼 이때 증여자는 채무 얼마 4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죠. 그럼 4억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액 8억이죠. 8억에 취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체 취득가격. 그런데 이것은 증여할 때 당시 10억으로 표현했다. 10억. 지금 증여할 때 10억이죠. 옛날 취득가격은 8억. 그중에 4억을 뭐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10억에 대한 취득가격이 8억이면 4억에 대한 취득가격은 얼마냐? 4, 8이 32, 3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취득가격이다.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 얼마? 4억. 여기서 취득가격 다른 비용이 없다면 3억 2천만 원 취득가격 빼. 그럼 요거만 있으면 8천만 원이 무슨 차익이다?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이거에 대한 취득가격은 얼마냐? 3억 2천만 원이다. 빼면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은 8천만 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9억에 대한 이익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이익만 계산하면 2천만 원을 양도 차익으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